저번 영상에서는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6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팁을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딱 4가지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바로 볼게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학개론의 계산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죠. 계산 문제가 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시험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만 하시냐면, 내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1분 안에 풀 수 있다 라는 것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1차 시험이 학개론하고 민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2개 합쳐서 100분을 주는데, 민법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지문을 읽는데 좀 오래 걸리고, 막 지문이 되게 말을 꼬아서 많이 내기 때문에 민법 읽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개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학개론 문제를 먼저 풀었는데, 부동산 학개를 먼저 풀 때 계산 문제는 다 제꼈어요. 다 제끼고 부동산 학개론을 다 풀고, 그 다음에 민법을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사실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를 풀 시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8개 중에 뭐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계산 문제 좀 복잡한 거, 이런 건 어차피 풀 시간도 없어요, 현장 가면.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공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건 좀 간단하게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한 8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그 중에 3, 4개는 되게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식 한두 개만 대입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되게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봤을 때 계산 과정이 길다 그러면 숙달돼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푸는 거 아닌 이상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보기 전에 자신만의 기호를 한 3개 정도 만드세요. 저는 별표, 세모, X 이렇게 3개 만들었거든요. 이 별표는 제가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답이 보여서 그냥 처음부터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읽지 않고, 만약에 2번을 딱 읽었는데 2번이 답이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안 읽은 거예요. 3, 4, 5번을 아예 확인도 안 한 거죠. 그런 문제는 제가 별표를 쳤어요. 제가 세모 표시를 한 건 문제를 아예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기는 했거든요. 문제는 딱 읽고, 문제 봤는데 계산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을 한 1분 이상 투자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저는 아예 처음부터 풀지 않고 그냥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X 표시를 한 문제들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문제를 딱 봤더니 이거는 못 풀 것 같고, 풀더라도 시간을 엄청 뭐 2, 3분 이상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다 X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뭐 1번부터 40번까지 쭉 풀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첫 번째로 제가 본 건 세모였어요. 세모는 시간을 1분 이상 투자하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남으면 풀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세모를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봤던 거는 저는 별표였어요. 별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2번에서 답이 나왔다 그러면 3, 4, 5 안 읽고 그냥 2번 답하고 넘어간 것들, 혹시나 3, 4, 5번에 훨씬 더 답이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모를 보고 그 다음에 별표를 봤어요. 그 다음에 X는 진짜 시간이 OMR 다 작성하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았으면 그때 한두 개 풀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보다 보면 X는 풀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시험을 보기 2, 3주 전부터 매주 1회씩 시험 스케줄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통 공인중개사를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보통 뭐 어려도 3, 40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최근에 시험 본 게 꽤 오래됐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 40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뭐 30세가 넘어서는 시험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뭐 중간에 가서 허둥지둥합니다. 막.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시험 볼 때 제 왼쪽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연세가 좀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아침에 도착하셔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분은 그냥 시험 보러 오신 게 아니라 공부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 시험장 가보시면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근데 그분은 공부를 좀 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게 1차 과목을 보는데 갑자기 그분이 되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게 막 서두르시는 거예요. 뭔가를 막. 그래서 이렇게 옆을 살짝 봤더니 이분이 OMR 카드를 작성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는데 그때까지도 OMR 카드를 다 못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대략 한 2, 30문제 정도는 답을 못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1차에서 그냥 꽈락으로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준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시험장 가서 허둥지둥대고 뭐 해야 할지 모르고 막 떨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공부 1년 한 거 그냥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예, 이게 공인중개사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잘못 보면 그냥 1년 더 하셔야 되니까 시험 전에 2, 3주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시험 시간과 똑같은 시간으로 시험을 봐보세요. 모의고사 같은 거,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거 각 과목마다 1회씩 다 구해가지고, 그리고 OMR 카드도 요새는 대부분 주거든요. 학원 교재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있는 OMR 카드 구하셔서 OMR 카드까지 시험 시간에 다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학계로는 풀고 민법을 풀지, 혹은 민법을 먼저 풀고 학계로는 풀지, 이런 전략을 다 세우셔야 되고, OMR 카드는 언제 작성하실 건지,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기호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별표, 세모, X, 이런 기호를 표시하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로 시험과 똑같은 시간으로 시험을 봐보셔야 이게 조금 시험에 대한 적응이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을 안 봐보시면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봐야 하루에 2, 3시간? 뭐 그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시험 날은 100분짜리를 2개 봐야 되고 50분짜리를 하나 봐야 되니까 250분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거의 4시간 가까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 4시간 가까이 시험 보는 게 실제로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면 좀 쉬울 텐데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시험 2, 3주 전에는 매주 1회씩 시험장과 똑같은 스케줄로 시험을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중간 공부 단계인데 본인의 실력을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시험 기간이 2개월, 1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봐보세요. 꼭.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과목씩 딱 봐보고 내가 75점 이하가 나온다.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75점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그 과목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뭐 이제 한 과목을 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꽈락만 면하자, 공법 40점만 넘기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준 점수가 조금 낮을 수 있겠죠. 40점만 면하시면 되는 거면 뭐 55점 이상만 나오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전략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어떤 과목이 지금 미진하고 어떤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중간중간에 파악을 하셔서 공부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6과목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량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거를 계속 꾸준히 보셔가지고, 예, 본인이 어느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